아마 스마트 제어 충전기 하면 김필수 교수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가자면 이 문제는 김필수 교수 개인을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오히려 김필수 교수한테 제안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얼마 전에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매년 수조원씩 쓰이는데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지금은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뭐가 시행되냐,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위해 필요한 규격이 K바스거든요. 이 규격을 따르지 않는 차들은 보조금을 안 줄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뭐다? 앞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충전을 100%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오해가 좀 있는 게 스마트 제어 충전기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 여기에 더 나아가다 보면 김필수 교수와 기후부와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기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이 매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왜 그렇게 논란인 건지, 그리고 왜 김필수 교수와 기후부가 비판을 받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아, 리스료가 잘 안 내. 리스료. 한번 해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내드립니다. 2개월 있잖아. 2개월 할 때 약간 진심을 담아야 돼. 가슴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 BPD-오토를 앞에 살짝 넣어가지고 풀로 해봐. 오케이. BPD-오토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굿잡!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어디가? BPD-오토 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간단하게 요약해볼까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사업은 그 범위와 예산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내년부터 스마트 제어 충전기 규격을 따르지 않는, 더 정확하게는 K바스 규격을 따르지 않는 브랜드는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겁니다. 즉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는 전기차들은 내년부터 강제적으로 충전량이 제한된다, 100%까지 충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란 거죠. 여기서부터 구분이 필요합니다. 차주들은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왜?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핵심 기능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충전량 제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플러그앤 차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차주들이 분노하는 건 충전량 제한이고요, 차주들이 환영하는 건 플러그앤 차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앤 차지가 뭐냐? 간단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면 충전이 바로 시작되고, 충전이 끝나면 결제도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은 충전기를 연결한 다음에 결제하는 게 가장 귀찮잖아요. 기계가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결제가 안 넘어가면 난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러그앤 차지 기능은 대부분이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도대체 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차주들은 왜 이걸 비판하는 거고 언론에서도 비판하냐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충전기를 도입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규격을 따르지 않는 전기차 제조사를 비판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가장 앞장서서 밀고 있는 김필수 교수와 이걸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부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환경부가 기후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즉 충전량 제한 기능만 빼면 사실상 완벽한 충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료를 찾다 보면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해야 하냐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잖아요. 지금 한창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중이고 12월 초면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쓰일 거란 거죠.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화재를 근거로 한 충전량 제한,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김필수 교수뿐만 아니라 기후부 주장도 비슷합니다. 김필수 교수 칼럼을 보면 작년 인천시 아파트의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전기차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형 화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화재의 심각성을 가장 처음부터 언급합니다.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여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로 교체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실제로 화재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제적으로 모든 지하 주차장에 있는 기존의 완속 충전기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우선일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는 충전기가 바로 충전 제어 기능을 부과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고 하겠다. 여기만 봐도 김필수 교수의 주장이 뭔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기후부는 뭐라고 하냐? 여기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모트라인을 보니까 김필수 교수 의견하고는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이던데, 정작 기후부가 발표한 설명 자료를 보면 기후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 중,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기후부도 김필수 교수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란 거죠. 자, 이 지점이 바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인 건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인데 이렇게 본다는 게 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아니, 어차피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 마진이 있잖아. 실제로는 100%까지 충전이 안 된다는 건데 왜 굳이 충전량을 제한해? 그리고 왜 여기에 수천억을 태워? 이런 거죠. 실제로 김필수 교수도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과충전입니다. 다시 김필수 교수 칼럼을 보면 전기차 화재 요인은 배터리셀 불량, BMS 설계 불량, 과충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과충전은 전기차 배터리의 100% 이상을 충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충전이 완전히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배터리셀 불량 등이 초래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그럴듯한데 왜 문제가 되는 거냐? 과충전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등장하는 게 배터리 안전 마진이잖아요. 계기판에는 100%라고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90% 정도만 충전이 되는 거라고요. 김필수 교수가 주장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야, 계기판상 100%까지 충전되는 게 실제로는 100%가 아닌 거라고 치자. 그런데 충전이 끝났다 해도 충전기가 계속 전력을 밀어 넣으면 이렇게 되면 배터리 셀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은 불량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건데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 마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컨대 테슬라도 앱에 보면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80%까지만 설정해 둔다. 그럼 80%까지만 충전이 되고 알아서 충전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앱으로 알림도 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KGM, BMW 등등 전기차들은 모두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충전 중단 여부는 자동차가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충전기가 충전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구조도 간단합니다. 배터리가 목표 충전량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전류를 그만 받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콘센트는 꽂혀 있지만 전류는 거의 0에 가깝게 줄여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수도관은 연결되어 있는데 물은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BMS만 믿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런 건데요. 여기서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예컨대 BMS나 펌웨어 오류 때문에 충전이 완료됐는데도 전류가 과도하게 흘러 들어간다? 이건 그럼 차를 리콜해야 하는 자동차 결함 이슈인 거지 완숙 충전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즉, 완숙 충전기를 진짜 이중 안전 장치로 쓰려면 과충전 방지를 위한 충전량 제한이 아니라 위험 신호 감지 시 충전 즉각 중단, 이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김필수 교수가 주장하는 건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아니라 충전량 제한 충전기다. 정책과 설명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아마 이 지점 때문에 기후부도 선을 그은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필요 없는 기능이 아니라 필요하긴 한데 잘못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충전기에 수천억씩 태우면서 이미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충전량까지 제한한다고 하고, 기후부는 이걸 안 따르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 골 때리는 상황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충전량 제한 기능만 빼면 되는 거 아니란 건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논란을 잠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기후부가 사업으로 추진 중이면서 이미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핵심 기술이 충전량 제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고 이 충전량 제한 기능을 뺀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편의를 위해 빨리 보급해달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예산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김필수 교수와 기후부의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큽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김필수 교수는 그냥 이걸 일개 유튜버들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유튜브 이전에 글로 밥 먹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나 김승현 편집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할 경우에 상대를 비판하거나 반박을 해야 할 때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필수 교수가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개할 건데, 이것만 잘해도 김필수 교수가 왜 비판받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토론, 특히 정치권에서 가장 안 좋은 토론 방식 중 하나가 사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교묘하게 섞으면서 말하는 건데, 그런 경향이 살짝 있습니다. 다시 아까 봤던 김필수 교수의 칼럼을 보면요, 주장을 크게 내달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나 충전 중 화재 비중이 높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 요인은 배터리셀 불량, BMS의 설계 불량, 과충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는 충전 중과 충전 후, 주차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까진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어떤 말이 붙냐? 충전 중의 경우는 충전기의 문제보다는 충전이 끝난 이후에 차주가 충전 케이블 분리를 하지 않아서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문장은 주장입니다. 충전 케이블 분리를 하지 않아서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와 동일하다. 이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일단 여기서는 주차나 충전 중 화재 비중이 높다, 이 정도로만 보고요.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도심지의 집단 거주지 특성이 커서 아파트 등에서의 주차와 충전을 지하에서 진행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이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화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방된 공간보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게 당연히 더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자, 방금 본 두 가지, 주차나 충전 중 화재 비중이 높다, 지하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와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까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건 바로 인용을 해보면 현재 전국 아파트 등을 비롯한 약 30만 개의 모든 완속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와 달리 충전기 자체에서 충전량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다음에 어떤 말이 오냐? 계속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을 계속하게 되고 이는 과충전으로 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주차 및 충전 중 화재가 많다,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이라 더 위험하다, 이렇게 사실을 깔아둡니다. 그런 다음 본인의 주장을 섞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과충전은 성립이 안 되고 전류를 계속 보내는 것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하는 게 만약 전류를 계속 보낸다면 그건 BMS, 자동차의 문제지 충전기의 문제가 아니란 거였습니다. 즉 이건 충전기를 바꿀 게 아니라 전기차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문제란 거죠. 네 번째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충전량을 낮추면 안전도가 커지는 만큼 일반적으로 80에서 90%만 구현해도 분명히 효과는 크다는 것이다. 충전 제어의 효과는 과학적 실험, 재료 공학 분석, 화재 통계, 보험사 평가 및 국제 기준 등 모두에서 효과가 입증된다고 하겠다. 이건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가 이미 발생한 뒤의 피해 규모를 잘못 엮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가 인용하는 것 중 하나가 국립소방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관들의 연구 자료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재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어떻게 다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배터리가 30%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는 거랑 90%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는 거랑 에너지 총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기름이 1리터 있을 때 불을 붙이는 거랑 100리터 있을 때 불을 붙이는 게 다른 것처럼 당연한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충전량이 높으면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기후부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충전 100%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진 않는다. 아주 간단하게 반박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방금 본 순서대로 앞에서 본 두 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붙은 두 가지는 주장이고 동시에 화재 원인과 구조를 왜곡합니다. 입증됐다고 할 데이터도 제시 안 했고 언급하는 연구 자료도 보면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김필수 교수가 쓴 칼럼을 더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공동주택이나 빌딩 관리자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은 충전 제어밖에 없다는 것은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SOC와 화재 확산 속도의 상관관계 실증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한 문장에 모순이 섞여있죠.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은 충전 제어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뒤에 제시한 건 충전량과 화재 확산 속도의 상관관계 실증 실험, 이거잖아요. 이게 모순이 안 되려면 충전량과 화재 발생 빈도 및 가능성의 상관관계 실증 실험, 이게 나왔어야죠. 실제로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방재학회 논문이고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한 논문인데 이건 충전량별로 실험한 것도 아니고요.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가 불이 났을 때 화재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혹시 몰라서 또 다른 실험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전율이 높을수록 더 빨리 불 붙는다, 이런 실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김필수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궁금한 건 충전율이 높을수록 불이 날 가능성도 크냐, 이거지 충전량이 높을수록 불이 더 빨리 붙느냐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것저것 섞어가며 논리를 펼치니 스스로도 모순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순이 실제 정책과 수천억 혈세 투입으로 이어지니 일각에선 카르텔이다, 이건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김필수 교수가 해야 하는 건 간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이건 카르텔 같은 게 있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필수 교수와 기후부가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선 김필수 교수는 단순히 유튜버들을 저격하는 식으로 칼럼을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도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썼던데 대중들이 궁금한 건 뭔가요? 김필수 교수가 전기 전자제어 전공자로서 인버터 설계와 전동력 제어를 연구해왔고 현재도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 정부 부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 자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김필수 교수 주장이 타당한지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영상이 길어질 걸 알면서도 상세하게 했겠어요? 실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반박해야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반박 내용이 타당하다면 김필수 교수를 향한 논란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 납세자들도 납득합니다. 어쨌든 김필수 교수는 이게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기후부도 이 이유를 근거로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건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걸 실제로 사용할 국민들이 납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모트라인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말이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요. 그래야 이걸 바라보는 대중들도 아, 이건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 의혹은 우리가 오해했던 거구나, 이 정도로 충전량을 제한하더라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도입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납득하죠. 이 과정이 없다면 정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잘못된 방향이면 당연히 수정 후에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납세자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김필수 교수 개인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대중들은 김필수
김필수 교수가 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나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유튜버들 모두 댓글창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김필수 교수는 댓글창을 닫아놨더라고요. 이 문제를 떠나서 전문가이자 교수인 분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나 싶은 겁니다.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다음은 기후부인데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스마트 제어 충전기 얘기가 지난 정부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결정권자들이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실효성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해본 게 맞나요? 김필수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죠. 오히려 김필수 교수보다 더 필요하죠. 그런데 스스로 충전 100%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러면서 전기차 화재 안전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만 지금 2,400억을 넘게 쓰고 있잖아요. 내년엔 예산을 더 쓴다면서요. 차라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충전량 제한이 아니라 이상 감지 시 충전 중단 이렇게 가던가요. 좌우를 떠나서 어떤 정부든 관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알아듣기 어렵거나 해석이 필요한 언어 말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기후부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납득하는 국민들이 많아져요. 그럼 추진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의혹 제기와 논란 그리고 이걸 다 떠나더라도 실효성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왜 일각에선 커넥션 의혹으로 이어지겠어요? 김필수 교수도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스스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정부 부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리더스 포럼이라는 걸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김필수 교수가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전기차 자동차 협회가 주관하고 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가 했습니다. 공동 주최자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 기간입니다. 이거 국회 기후부 예산 심의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일단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의혹 중에는 이건 카르텔도 있는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이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김필수 교수와 기후부가 대중들을 납득시킨다면 그 순간 비판 대상은 김필수 교수와 기후부가 아니라 이 규격을 빠르게 도입하지 않는 전기차 제조사가 될 겁니다. 즉 지금까지 국민들을 제대로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